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론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구속 기간이 오늘 밤 12시로 끝납니다. 일단 구속 기간은 끝나지만 그러면서 구속기간이 오늘 끝났죠. 0시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기결수가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미결수 상태였는데 그리고 기존의 형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을 살고 있게 되는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다. 허리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오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석방을 원하는 발언을 했고요. 홍문정 의원은 당 차원에서 보수의 아이콘이라면서 석방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지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석방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일이 또 없었죠.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밤 자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즉각 석방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보수 우파의 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이 간절한 국민들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입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지금도 이 늦은 밤에 대통령께서 듣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더욱더 큰 목소리로 구호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좀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가능한지부터 한번 변호사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현재 석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형 집행정지는 미결수는 안 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제 그 재산형 범죄자 말고 그러니까 자유형이나 이런 신체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행해지는 건데요. 검사가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힘들다고 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머지는 자기 식구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세 가지만 적었는데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이거를 제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추어 본다면 형 집행정지가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사실은 판단되지는 않죠. 다만 그런 식으로 형 집행정지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조절을 해서 이익 형량을 좀 해본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었고 총리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압력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께는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노 변호사님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망을 제가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 좀 구분을 해드리면요. 네. 이제 형 집행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형 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라는 개념이 있고 예. 수형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형자가 되는 것은 형이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형자가 되면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치소에 남겨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계속 구치소에 계실 걸로 생각은 되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갖다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상고심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사면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사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사면은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년, 이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상고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결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 집행정지 요건이 해당될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일단 7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67세니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몸이 안 좋다 이 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굉장히 수형자가 몸이 안 좋았는데 검사가 형 집행정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수형자가 사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유족들한테. 아하.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예. 근데 결국은 그 2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로 심각한가.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갈 거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한 주체는 검사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을 갖다가 할 건데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영주 의원 아무래도 석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속으로는 고려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놓고 고려하기는 그렇죠. 좀 곤란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방금 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스럽게 형 집행정지의 가닥으로 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미결돼 있는 게 다 기결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 3년 지나면 거의 건 70이 됐을 때 사면이 되는 그런 것을 유영하 변호사나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예. 당장 지금 현재 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바로 뭐 석방하라 사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저런 어떤 말하자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여지고 또 현 정부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다 이유 없다고 거절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진짜 만에 하나 뭐 독방에 보내는 이유를 저런 분들 독방에 보내는 이유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다른 말하자면 어떤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다든지 구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령이시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면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도 빨리 형 집행정지를 해드리는 것이 더 본인 입장에서 이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낫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고 그런 근거들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예. 권혁규 관장은 석방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앞서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부연 설명은 안 하고 일단 한국당의 정치적인 의도와 배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홍문정 의원이 어제 회의 때 이제 꺼내서 본인 스스로 일단 뭐 의도를 밝혔습니다. 홍문정 의원 말에 따르면 한국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석방론을 주장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이었고요. 그래서 한국당이 탄핵 부정에 이어서 이제 지속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을 이제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화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뭐 지속적인 정치 쟁점화를 탄핵 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펼 것 같고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문을 보면 법원에 진정성 있게 탄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한국당도 뻔히 이것이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논평 자체로서도 정치 쟁점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로 충분히 보이고요. 저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셨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홍문종 의원의 주장처럼 무대 석방, 사면 이런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황 대표가 오늘 얘기를 할 때 보면은요, 아픈 것, 여성인 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예. 홍문정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하고 다르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죠, 실제로는. 근데 그것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홍문정 뭐 무슨 후속 당 차원의 행동 뭐 예. 이분들 얘기가 좀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황 대표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프다는 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기결된 2년, 확정된 2년을 오늘부터 기산을 하긴 합니다만 이미 사실은 복역한 걸로 따지면 나중에 구금일수 계산하면 예. 이미 산 날이 741일이거든요. 2년 살았어요, 사실은. 네. 계산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형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를 했어요. 예. 헌재 탄핵 판결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헌법소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재판을 거부했을까? 혐의를 인정하든 부정을 하든지 간에 그냥 재판을 받았으면 그러면 오히려 형 집행정지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는 어떻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형 집행정지를 요구를 해야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경철 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의원님 생각처럼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먼저 봐야죠. 건강 상태를 보고 인도주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형집행정지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야지 자꾸 이 사람 석방되고 나면은 뭐 또 태극기 달려올 것 아니냐 자꾸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검찰이 정말 원칙을 갖고 인도주의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것만 판단해야지 자꾸 태극기가 몰려들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 전례를 봐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2년 이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들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